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40명입니다. 교수님,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수요일이면서 화요일 대비 2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오늘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또 주목할 것은 검사 건수가 어제 대비 4,000명가량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적게 나온 것이 이해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을 비교하면은 통상적으로는 다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데 4,000건 정도 적어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금토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다음 주 수목금토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25%를 넘어선 백신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백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의 경향에서 다소 벗어난, 그러니까 증가해야 되는데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런 양상은 미약하게나마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인지 아닌지는 향후 한 보름 정도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다소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백신 효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주목할 것은 백신 접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하루에 거의 9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1차 내지 2차 접종까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은 상당히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6월 말까지를 계산해 보면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상보다 훨씬 초과되어서 아마 전체 국민 대비 32에서 35%, 인구로는 1650만에서 1810만, 그러니까 원래 예정했던 1300만에 비해서 350만에서 거의 한 500만 명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초과로 달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7월 또는 8월 초입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의 방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지금보다는 백신 효과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질문을 일단 한 가지 해결을 해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투뮤지션스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교수님, mRNA 방식의 화이자 모더나는 이게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방식이라 5년 뒤에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예, 우선은 이 mRNA 방식이 한 번도 인간에게 대규모 투여가 되면서 효과는 있는지 안전한지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 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거의 인류에게 최초로 대량 접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게 많다 이것이 일반론입니다. 일단 일반론은 아직은 우리는 게 많다. 여기에서 질문하신 것에 하나씩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RNA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 입자로 쌓여져 있는 것이 일단 백신 형태로 주입이 되게 되면은 이 나노 입자가 세포막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m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mRNA는 통상 하루 정도면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3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mRNA에 있는 정보가 이제는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단백질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실제로 이제 면역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길면 7일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정도 유지가 되면서 계속 이제 면역작용을 그것이 촉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일 이후에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향후 5년 정도 되면은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추론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mRNA 기반의 백신, 특히 화이자 백신은 먼저 임상에 돌입하신 분이 짧게는 1년 5개월 전,
길게는 2년 전에 임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한 그런 부작용 사례, 즉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좀 긴 시간이 걸렸을 때의 부작용 사례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mRNA는 하루 이내에 없어지고 만들어진 단백질은 일주일 이내에 없어질 거고 백신으로 촉발이 된 것은 백신의 영향은 있겠지만 향후에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모르지만 백신이 화이자에서 테스트한 게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안전성은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감안하셔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통상적으로 과학자들은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신저 RNA라는 성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 불안전성 때문에 사실은 백신을 제조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또 역으로 그 불안정성 때문에 사실은 몸에 들어가면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분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신저 RNA를 주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이 메신저 RNA 특성상 사실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중론이고요. 정확하게 제가 약간 덧붙여 드리면은 인류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메신저 RNA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 임상 시험이 작년 3월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이제 찔러넣기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네. 근데 현재까지 그 1년 3개월이 지났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영향 때문에 이 모더나 백신, 그러니까 메신저 RNA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화이자 모더나 메신저 RNA 백신은 단기 부작용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부작용은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이제 급성 알레르기 쇼크 질환이 이제 주사를 접종을 하면은 뭐 짧게는 15분에서 30분 이내에 길게는 하루 이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접종하시는 분이나 혹은 접종하는 의료진이나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요. 최근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메신저 RNA 백신을 접종한 30대, 40대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심근염, 가벼운 심근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미국 방역 당국도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심각한 부작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심장에 염증이 생긴다라는 거니까 이제 좀 이렇게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인과성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이런 계열의 백신이 계속 주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심근염 발생 환자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군요. 예, 이제 그러는데, 이제 화이자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과 관련한 심근염은 지금 이제 미 정부 당국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통상적으로 생기는 심근염보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근염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제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미 정부 당국은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근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심근염은 말 그대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게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장에 있는 어떤 세균이나 또는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장에 이제 근육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가벼운 정도의 심근염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심장에 또는 심장 혈관에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근염이라고 하는 2차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합병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심장이나 또는 심장 혈관과 관련한 질환은 우리나라보다 서양이 수십 배나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망 원인 1위도 주로 그런 것들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심근염, 즉 화이자나 모더나가 일으키는 심근염이 큰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시기 또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심장 쪽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저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양에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차 잘못하면 합병증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순식간에 이제 심정지, 즉 심장마비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의 질문은 그게 아니라 5년 후 정도 이거 네. 올해 또는 이거 아마 이제 가짜뉴스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오래 있으면서 이거 뭔가 우리 몸에 있는 거를 변화시키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예. 부작용이 있는가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양 쪽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백신과 관련해서 mRNA 방식을 쓰는 게 화이자, 모더나 말고 이제 새로운 백신 뭐랄까 제약업체 큐어백이라고 하는 게 큐어백 있습니다. 예, 예. 그쪽에서도 mRNA 방식을 써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3상 중간 결과에서 예방 효과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이거는 좀 우리가 상용화되긴 힘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은 이미 개발되어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미국이나 유럽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큐어백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어가지고 3상 임상시험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작년 11월에 모더나나 화이자 중간 결과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독일에서 개발된 큐어백 백신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게 다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5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보호 효과가 예. 50% 미만으로 나왔고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다른 메신저 RNA 백신에 비해서 이 큐어백 백신이 효과가 낮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미국 FDA도 그렇고 50% 미만의 보호 효과로 네. 3상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가 보고된 백신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큐어백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임상시험 결과를 좀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 봐서는 이 인류가 세 번째 메신저 RNA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 있고요. 제가 이게 구별을 하자면 사실은 왜 또 많은 전문가들이 큐어백 백신에 기대를 걸었었냐면 모더나 백신은 그 한 번 접종할 때 주입 용량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화이자 백신은 그거보다 좀 더 적거든요. 그런데 큐어백은 화이자보다도 더 적습니다.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예. 효율 그리고 또 콜드 체인도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 새로 만드는 큐어백 백신이 2도에서 8도 정도의 콜드 체인을 그대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RNA 백신이지만 주입하는 용량도 적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상 반응도 적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다가 콜드 체인도 2도, 네. 8도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만 된다 그러면은 대안적인 메신저 RNA 백신으로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대가 무산된 것이죠. 네. 제가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중간에 놓으면요. 화이자 백신이 여기 있다고 해보면 화이자 백신이 우리 몸에 주입을 할 때 용량을 1이라고 할 경우에 모더나가 3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큐어백이 화이자의 3분의 1. 그러니까 각각 1, 3, 3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3, 9. 1, 3, 9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용량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은 효과가 이제 한 95% 내외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큐어백은 화이자의 용량의 3분의 1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해놓은 기준인 50%, 백신 효과 50%를 못 넘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상 임상, 대규모 임상을 했는데 못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허가가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mRNA 백신이 왜 어려우냐면 mRNA를 만들고 그 mRNA에 여러 가지 이제 부차적인 다양한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 과정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리포솜이라고 하는 나노 입자화해야 되는데 mRNA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리포솜이라고 하는 나노 입자 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집어넣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화이자도 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mRNA를 이 지질 나노 입자 안에 대량으로 집어넣어서 굉장히 촘촘하게,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백신 물질을 만든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이제 핵심 기술인데 전 세계에 이 기술 갖고 있는 데가 이제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방송에서도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백신은 두더라도 mRNA 백신과 관련해서는 기술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큐어백 같은 경우에는 이 mRNA 기반의 백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전문 기업인데도 이걸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mRNA 기반의 백신을 만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 기술 이전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이 지질 나노 입자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제3의 기업이 기술 이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면은 단기간에 이 mRNA 기반의 백신을 제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단을 이 큐어백 백신의 임상시험 실패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네, 기왕에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덧붙이고 드리고 싶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모더나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하게 되면 아마 놀라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똑같은 메신저 RNA 백신이지만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더나 백신은 주입 용량이 한 번 주입 용량이 화이자 백신의 3배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하시겠죠. 왜 똑같은 메신저 RNA 백신인데 화이자 용량이 3이라면 예. 모더나 용량은 9일까? 야, 이건 또 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나는 몇 차례 설대호 교수님께서 콩만한 회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으로 뭔가 기선을 잡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가능성도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이 코로나19 백신을 모더나 회사에서 처음 개발을 해서 임상시험을 하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량을 높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투입하는 것보다는 많이 투입을 했을 때 어쨌든 간에 효과가 좋을 건 네.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좀 많이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용량을 투입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절반 정도 투입했다가 효과가 낮게 나오면 모더나는 회사의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필요한 용량보다도 좀 과하게 잡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더나도 접종을 해보고 화이자도 접종을 해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모더나의 2차의 이상 반응이 화이자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걸 또 모더나에서 하고 있냐면 예. 용량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정량을 좀 줄여보는 그런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지금 진행을 해서 미국 그 CDC나 혹은 FDA와 협의를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2차의 경우에는 메신저 RNA 백신의 1차 때는 이상 반응이 좀 좋고 2차에 좀 심하거든요. 2차의 이상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의 이상 반응에 필적할 만큼이나 좀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이것을 애초에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의 용량의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좀 많을 거다고, 화이자 백신이 접종하기 전부터 저희들 이 방송, 이 프로그램에서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마케팅 전략 또는 화이자는 굉장히 거대 기업인데 이 모더나는 회사가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회사의 존폐가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예 처음부터 좋은 효과를 내려고 좀 많이 썼던 이런 점, 이런 점들은 저희들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다소 몸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ID2 뮤지션스님께서 주신 질문 한 가지 해결하는데 굉장히 또 많은 얘기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거나 mRNA 계열 이 새로운 방식이라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게 많지만 특성상 우리 인체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단기 부작용과 관련해서 mRNA 계열 백신,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관찰된 20, 30대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심근염 이거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mRNA 계열의 백신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게 쉽지 않다. 화이자, 모더나 말고 큐어백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mRNA 계열 이 백신과 관련해서 기술 도입이라든지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